네, 오늘은 시스템 분석 설계 9주차죠. 시스템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어요. 시스템 평가의 목적을 파악하고 시스템 평가 기준을 숙지한다. 시스템 평가 항목을 파악한다. 시스템 도입의 평가 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계산한다. 시스템의 문서와 목적을 이해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한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평가죠. 시스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된 새로운 시스템이 본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스템의 성능 및 유용도, 즉 수행 능력을 판단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처리 비용과 효율성의 개선점은 없는지도 살펴야 되겠죠. 세 번째,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와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시스템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평가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철저하게 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도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및 안정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효율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편의성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고려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규모의 적정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너무 큰 규모의 시스템, 즉 해야 할 일보다 너무 큰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너무 작은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요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적 조직, 예를 들면 전담 조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판정 기준, 즉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가 나쁜 시스템인가 라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정확성, 중요한 판정 기준이죠. 정확한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성, 그 시스템이 처리해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의 유연성,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성, 적은 투입으로 많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시스템의 편리성, 즉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생산성, 효율 좋고, 그 다음에 적은 투입으로 많은 양의 산출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죠. 이것이 생산성이죠. 그래서 correctness, reliability, 그다음에 flexibility, efficiency, usability, security, productivity 이렇게 7가지의 판정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자, 시스템을 평가하기 전에 준비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리 시간에 대한 그 견적, 처리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자, 입력에 의한 계산, 컴퓨터에 의한 계산, 추정에 의한 계산,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가 다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먼저 입력에 의한 계산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흐름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표준 패턴에 대한 복잡도를 가지고 처리 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계산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동적으로 처리 시간을 계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추정에 의한 계산은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시스템이라면 전체적으로 결과를 내놓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해서 하는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처리 시간에 대한 견적을 만들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검토하는 것, 그 다음에 작업량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응행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담당해야 할 작업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분의 작업량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어떠한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스케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시스템 평가 전에 준비할 사항, 운영 비용도 대략적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나 월초 이렇게 그 적정한 시기에 앞에 부분에서 미리 확보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영 비용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용될 수 있는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죠. 예를 들면 사람이 투입되면 그 사람이 투입돼서 노동을 하는 그 대가를 우리가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기계장치를 움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쓰든 소모품비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써서 없어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도 있습니다. 어떤 장치든 장비든 처음에 구입한 가격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연수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용하는 그 사용 연한도 하면서 그 비용을 조금씩 일정한 비율로 깎아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즉 이런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그것을 수리해야 되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수 비용이라고 해서 책정을 해 두어야 되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공과금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 비용들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 이 시스템 평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기능평가, 성능평가, 그 다음에 신뢰도 평가, 이 3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능평가라는 것은 시스템에 구현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가 요구했던 기능인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평가는 시스템이 운영 계획에서 마련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스케줄을 잘 준수하며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성능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CPU 속도,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상한치가 이미 있죠. 메모리 용량도 뭐 100메가면 100메가, 2기가면 2기가 이렇게 정해진 용량 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CPU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응답시간.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그것을 대한 반응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 처리한 결과를 되돌려주는 시간. 그 다음에 파일 편성법과 액세스 방식, 파일 장치 및 카드 리더나 프린터의 속도, 그리고 업무 프로그램의 구조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에 업무 프로그램의 다중도 및 우선도, 이런 것들이 다 성능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 신뢰도 평가는 시스템이 얼마나 고장 없이 장시간 많은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그 효율과 이익을 주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뢰성 평가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스템 전체의 가동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좋죠. 중단 없이.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신뢰도의 균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뢰성 평가를 합니다. 시스템 전체의 가동률,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신뢰도의 균형. 자,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데요. 평균 고장 시간, 즉 실질적인 사용 시간이겠죠. 하고 평균 수리 시간을 더해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고장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해서 어떤 실패와 실패,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질적인 가동 시간을 말하죠. 사용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고장 완료 시점으로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작업을 가동 중인 시간의 평균값을 우리가 MTBF,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평균 수리 시간, 즉 mean time to repair, MTTR이죠. 이것은 시스템이 고장남으로 인해서 작업하지 못하는 시간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고장이 일어난 시점부터 고장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평균한 거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전체 운영 시간 중에서 가동 중인 시간의 비율, 즉 가용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신뢰도는 가동 시간을 운영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운영 시간은 그러니까 고장 수리 시간과 그 다음에 평균 수리 시간과 평균 고장 시간을 합해서 평균 고장 시간, 즉 실사용 시간을 나눠주면 신뢰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원가 계산하는 방법. 정보 처리의 원가는 처리 시간에다가 단위 시간당 비용을 곱해주면 정보 처리 원가를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처리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즉 처리 시간 앞에 견적으로 얻어진 세 가지 견적이 있었죠. 뭐 추정한다거나 뭐 컴퓨터가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한다거나 하는 세 가지 처리 시간 중에서 한 가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얻어진 것에 대한 그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컴퓨터 처리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의 비용이라는 것은 월간 대여 요금을 계약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60을 곱해주고, 즉 시간이기 때문에 분 단위로 하니까 60으로 곱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경비,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소품비 같은 비용을 단위 시간당 비용으로 이렇게 합산하면 되겠어요. 자, 시스템 이행 계획의 검토 항목. 자, 시스템을 이제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시스템 이행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상세 설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의 이행도,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하드웨어 시스템 도입과 설치, 이런 것들을 다 이행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도입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일단 필요한 정보는 정보 작성, 원가 견적,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이행 계획 입안,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먼저 살펴야 되는데, 정보 작성 원가는 처리 시간에다가 단위 시간당 비용을 곱하면 얻을 수 있고요. 시스템 이행 계획이라는 것은 개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경영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내부 결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입 효과를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도입 비용에 의한 마이너스 요소들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도입 효과에 의한 플러스 요소도 도출해내서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도입 비용에 의한 마이너스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시적인 경비와 운영 경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경비는 뭐 설비비라든지 기기 구입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해서 한 번에 딱 결제되고 많은 사항이죠. 하지만 운영비용 경비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뭐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뭐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간 내내 발생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해서 도입 비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들어갔지만 효과가 높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도입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뭐 인건비를 절감시켰다든지 사무비를 절감시켰다든지 관리의 어떤 그 요소들, 절차들, 이런 것들을 감소했다든지 작업 능률을 높였다든지 아니면 빨리 처리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고요. 관리 방식을 합리화하거나 어떤 사무 업무들을 표준화해서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됐거나 이런, 또는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고객의 어떤 신용이 증가했거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도입 효과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시스템 평가에 대한 일련의 그 과정이 다 끝나면 그 과정별로 문서화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둬야 합니다. 문서화하는 목적은 시스템 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팀으로 인수인계가 아주 쉬워지고요. 뭐 문서만 보고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기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 쉬워서 내용의 갱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개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그런 복수 개발자에 의한 병행 개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공유 재산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과 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죠. 문서화하면 운용자, 즉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엔드 유저, 사용자하고는 좀 다르죠. 오퍼레이팅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로도 이 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문서화의 유의사항은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혼란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미를, 한 가지 단어를 중히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은 사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작성하는 사람의 표현력에 좌우되는 그런 그 기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표현에 빠짐이나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능한 한 표나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표현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긴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표나 기호 같은 것을 활용해서 도식화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표준화된 규정 용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파일 처리나 복사 작업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용지는 최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분량이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은 명료하게 이렇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서화의 대상으로는 뭐 이런 거죠. 프로세스 흐름도, 그 다음에 입력 설계도, 출력 설계도, 그 다음에 시스템 요건, 명세서, 타당성 보고서,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설계도, 분석을 한 명세서, 그 다음에 코드 일람표, 설계 명수, 이런 것들을 주로 문서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문서화를 하면 정보 교환이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서화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문서에 같이 수록되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관리, 평가가 쉬워지고요. 작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뀜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쉽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어요. 수정도 또 변경도 쉽죠. 궁극적으로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 가지 목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신뢰가 높아진다. 이렇게 문서화를 통해서 세 가지 최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화가 관리자에게 주는 효과도 있어요. 자, 작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작업을 관리하기도 쉬워집니다. 그 작업에 대한 적절한 인원 투입 계획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작업 분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체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역량, 즉
외주를 줘야 하는데요. 외주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해집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데 효율적으로 설계 및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램 작성 쉬워지고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이 쉽습니다.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보수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함으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이동 시 프로그램 작성과 보수, 즉 수정을 통해서 인수인계가 쉬워지고 업무 처리 내용 변경과 기종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환 작업도 쉽게 할 수 있다. 아울러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이 적어서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 관리 면에서도 관리평가가 쉬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개발할 때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 표준화 설계를 위해서 갖춰야 할 요소, 일단 프로그램 작성 지침서, 그 다음에 상세한 플로우 차트. 이것도 뭐 형식이나 어떤 내용 같은 것을 통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의 통일, 뭐 파일이나 작업이나 상수나 뭐 이런 것들이 통일하고, 디버깅의 통일, 뭐 테이블 디버깅과 기계적인 디버깅이 있는데요. 테이블 디버깅은 책상에 앉아서 몫이라고 하죠. 눈과 머리로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기계 디버깅은 소량의 데이터를 가상적으로 입력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도를 검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렇게 표준화 설계를 위해서 갖춰야 할 요소는 지침서의 통일, 흐름도의 통일, 코딩의 통일, 디버깅의 통일, 이게 네 가지입니다. 자, 문서화의 2대 표준화. 문서화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기를 표준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따라서 분석이나 설계나 구현이나 테스트, 그 다음에 유지보수 활동이 쭉 전개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문서의 항목을 표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표나 표기법을 사용해서 이 문서의 표기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평가 목적을 파악합니다. 시스템의 성능 및 유용도, 그 다음에 시스템의 처리 비용, 효율성에 대한 개선점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뭐 나머지 내용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시스템을 평가하는 요소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죠. 기능 요소, 성능 요소, 신뢰성 요소입니다. 시스템 성능 평가하는 기준, 뭐 CPU 속도, 메모리 용량, 응답 시간, 반환 시간, 그 다음에 파일을 편성한 방법과 액세스하는 방식, 그 다음에 파일 장치, 프린터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능 평가하는 기준이죠.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요소는 시스템 전체 가동률, 그 다음에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처리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신뢰도의 균형 등이 있었습니다. 문서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학습 요약을 별지에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파악하기 쉬우시겠죠. 자, 이상으로 시스템 평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